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편입니까? 얼마만큼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 뭘 주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엊그제 제 지인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북미팅 멤버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물론 제가 주최하는 모임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가끔 시간 될 때 얼굴이나 좀 비추면서 참석하는 모임이긴 한데, 이번 주 선정 도서를 보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사실상 고전 필독서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그 책 읽어보셨군요. 어떠셨나요? 책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그냥 사석이 아니라 취업 면접장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우리 고딩들의 입시 면접에서도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사장이다, 아니면 임원이 되었다, 혹은 입학사정관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시절에 있었던 일을 그린 책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작가가 유대인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 강제로 수용돼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임에도 그는 삶의 희망을 결코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절망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용기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자, 두 번째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어본 기억에 따르면 그 책은 인간이 갖는 생각 혹은 패러다임의 힘, 심리학 용어로 치자면 프레이밍의 힘을 역설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우리 의지와 무관한 불강력적이고도 부정적인 환경, 상황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용자가 그 환경과 상황 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인간이 갖는 삶의 의지나 태도, 삶의 가치관이나 목적성 등이 얼마든지 극적으로 긍정적이게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굴 뽑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주저앉고 두 번째 지원자를 뽑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뭘 좀 배우고 아는 사람이 결정권자였다면 첫 번째 지원자를 뽑지는 않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스토리텔러죠. 그저 단순히 책의 배경, 저자, 줄거리, 거기에다 자신이 감동받았다는 주관적인 감상 이야기, 중고딩 애들의 독후감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너무 흔하고 뻔한 요약이에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책을 정리하는 건 본인 입장에서도 장기 기억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기껏해야 아주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나 나치, 그리고 아우슈비츠 정도나 생각나겠죠. 작가 이름이 뭔지, 출신지가 어딘지, 그가 수용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실천했는지, 이딴 디테일들은 결국 다 까먹어요. 사실 꼭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애들은 솔직히 뽑아놓고도 회사 입장에서 일 시키기가 약간 불안해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 개념화할 줄 모르는 애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입장에서 이렇게 개념화도 아닌 한낱 정보나 읊어대는 애들을 과연 뽑고 싶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원자는 어떤 장점을 보여준 거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책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쉽게 말해 자기 표현화를 할 줄 아는 애예요. 자기가 습득한 책 속의 정보를 기존의 심리학 개념인 패러다임, 프레임이라는 지식에 접목시켰고, 그 지식을 토대로 인간이 어떻게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본인 나름대로 삶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죠. 그저 단순히 감동받았다 라는 식의 매우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난 이 책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었다 라는 식으로 개념을 재구성한 겁니다. 게다가 그 개념 안에는 매우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울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애들은 비록 책 안에 담긴 디테일들은 나중에 다 까먹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결코 이 책을 평생 동안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실질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화에 성공한 정보나 지식들은 결코 쉽게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다가 하나의 정확한 개념으로 착장시켜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발표 수업, 레포트 제출 수업, 논술 수업 등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패러프레이징을 시키게 하니까. 자기 표현화 공부법은 장기 기억을 시키는 특효약입니다. 한편 왜 우리가 수능처럼 이 객관식은 백날 풀어봤자 우리 대가리에 남는 게 없는 거냐? 패러프레이징을 안 하니까요. 내 대가리로 개념화할 일이 없어요. 지문이나 문제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을 수동적으로 그저 잘 주워 먹어야 할 뿐이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가 그닥 좋은 공부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비단 제 견해만이 아니라 인지과학자 전문가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핵심이 뭐냐?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핵심을 짚어낸 패러프레이징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스스로 책의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해줄 고유한 개념화를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